예, 첫 소식 홍콩 구의원 선거 소식과 시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홍콩 현지에 다녀온 정치부 최병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고생 많았죠? 그 구의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왔습니까? 네, 구의원 선거 결과가 지금 거의 다 나왔고요. 현재 452석 가운데 446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결과를 보면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범민주, 현지에서는 민주파라고 불렀는데요. 민주파가 388석을 얻어서 현재까지 85%의 의석을 확보했고요. 친중 성향이고 현재 홍콩 정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재파는 58석만 얻어서 참패했습니다. 예.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역대 홍콩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인 72.2%를 기록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사를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구의원 선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든지 수상을 뽑는 그런 대선이 아니라 네, 또 총선도 아니고 구의원 선거입니다. 네, 이 구의원 선거가 민주파가 과반을 달성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홍콩에는 세 개의 선거가 있습니다. 행정수장인 행정장관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국회와 같은 입법의회 선거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제 구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앞에 두 개의 선거는 간접 선거로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의원 선거는 직접 선거로 치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의원 선거야말로 홍콩에서는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인 거는 확인을 해봤고 지금 현지에서 인터뷰하는 상황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의원 선거 때문에 시위는 지금 뭐 다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가보니까는 그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그 홍콩 이공대에서 마지막으로 경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거 전날까지도 뭐 폭풍 전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든 경찰 병력이든 다 이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대치는 크게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일단 그 우리 취재팀이 현재 도착한 게 몇 시였죠? 토요일 오후 죄송합니다. 토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현지 시각으로 예, 그렇습니다.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뭐 공항 상황에서 뭐 숙소로 이동을 일단 할 때 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여러 분위기가 또 있었을 텐데 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까? 네, 놀랍도록 평온했고요. 사실 제가 8월 31일에도 홍콩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도로에서 홍콩 시위대의 복장인 검은색 옷과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나온 영상들을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할 수 있는 영상들을 자세하게 좀 영상을 띄워주시죠. 인터뷰하면서 뭐 학생 그리고 네. 시민들도 인터뷰를 했을 텐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나중에 더 보는 것으로 하고 네. 그들의 어떤 분위기 지금 뭐 일단 보면은 밝은 분위기로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그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의 그 사람들의 인상이나 네. 또 어떤 그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가 역대 홍콩의 선거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였거든요. 예. 홍콩 시위가 아무래도 홍콩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진짜 바꿀 때가 되었다라는 시민들도 있었고요. 또 중산층이나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국이 홍콩의 어머니다 라면서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제 한 표를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홍콩 시위가 이제 장기화되면 뭐 지금도 뭐 계속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일단 홍콩 같은 경우에는 서방의 어떤 아시아를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초기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금융과 산업의 어떤 그 집중지, 중심지인데 경제적 영향력이 상실될 수 있다 이런 판단도 좀 시민들 사이에서는 영향을 좀 줬나 봐요. 네, 그것은 뭐 외부의 시각만은 아니라 홍콩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경제가 지금 침체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홍콩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도시인데 이것을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앞자리에 펼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지금 쇠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홍콩 시위가 너무 과격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관광객도 발길을 돌리고 투자자들도 투자를 철회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민주파가 압승을 거둔 것에서 드러났듯이 시민들은 이 홍콩 경제 침체의 원인이 시위의 과격성보다는 공산당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일단은 홍콩 내에서는 그 민주화에 대한 이 시민들의 열망이 미늘이도 투표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중국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떻게 봅니까? 네. 중국에 가서 죄송합니다. 홍콩에 가서 많은 이제 민주파 의원들 의원 후보들을 만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우리가 꼭 과반수를 얻어야 되느냐? 그것은 어차피 시진핑이 홍콩을 공산당 앞자리에 두겠다는 그 마인드는 변하지 않지만 예. 최소한의 타협이라도 하려면 우리의 세력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홍콩 시민들은 5대 요구라고 해서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지금 공산당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요. 예. 5가지 다를 공산당이 들어주지 않더라도 한두 가지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더라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진핑 주석은 글쎄요.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그 캐리람 장관, 네. 홍콩의 지금까지는 뭐 현실적 지도자였는데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결단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으로 봅니까? 네, 지금 아침에 이제 홍콩 그 투표 결과를 알기 위해서 중국과 홍콩의 그 사이트들이나 언론사들을 검색했는데요. 예. 흥미로운 점은 중국에 있는 매체들에서는 이 홍콩 선거에 대한 기사들이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으로서도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언론 통제를 하면서 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고심하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시진핑은 말씀해 주신 대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것이냐 아니면 민의에서 드러난 것을 보고 한 발 양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만간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캐리람 장관은 어떻습니까? 탄핵 요구가 상당히 좀 빗발치고 있는데 네.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질문을 해봤는데요. 탄핵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홍콩의 정치 특성상 결국 시민들이 캐리람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그 결정은 최종 승인은 공산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이 캐리람 장관을 탄핵하더라도 시진핑은 캐리람을 보호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그 캐리람 장관에 대한 탄핵 그 가능성은 이제 현지에서 직접 우리 취 기자가 취재팀이 주시를 한 것이죠. 네네. 자, 홍콩의 출마 후보들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를 좀 여러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한 것으로 됐는데 누가 당선됐고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가장 주목할 사람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미 샴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미 샴. 이름이 지미고 이제 성이 샴인데요. 예. 이 사람은 홍콩 시위를 이끌고 있는 민간 인권 전선. 저 빨간 옷을 입은 비교적 좀 젊은 청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미 샴이라는 인물인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목발을 짚고 이제 절뚝절뚝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 샴이 지난 10월 16일에 홍콩 공산당의 사주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머리를 폭행당해서 예. 병원에 한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지미 샴이 이번에 당선이 됐는데요. 홍콩에서는 기적적인 승리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미 샴은 출마한 지역이 렉웬이라는 지역인데 이곳은 친중 성향의 중산층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미 샴은 자기가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뛰어들어서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험지 출마가 되겠죠. 예. 험지 출마를 해서 홍콩 민주화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설득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글쎄 목발을 짚은 것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발 짚은 모습과 살짝 네. 오버랩 되기도 하는군요. 네.
혹시 저 지미샴의 육성 인터뷰를 준비해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송이 될까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예. 지미샴이 영어를 못하고 광동어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광동어로 지금 번역하는 중이어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했죠? 예, 오늘 새벽 5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새벽 5시에 도착해가지고 아직 준비할 시간은 네. 좀 부담스럽겠군요. 이 지미샴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인터뷰 내용은 저희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와 그리고 지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목할 인물이 또 하나 있죠. 네. 누굽니까? 또 이제 화면에 나올 건데요. 오스만 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스만 챙. 예. 예. 이 사람은 지난 2014년 우산 혁명 때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네. 그것을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홍콩 경찰의 어떤 강압적인 실태를 폭로한 인물입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지미샴과 이 오스만 챙은 다 80년대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10대 때부터 홍콩 민주화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홍콩 민주화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날 단계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홍콩 민주화 운동은 이런 젊은 세대, 청년 세대가 직접 이루어낸 역사적인 그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그 화면에 나왔던 중년의 노신사. 네. 노신사는 그 임치원 교수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저희 취재팀하고 동행했던 경희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경희대 임치원 교수고 우리나라의 촛불혁명에 대한 어떤 이론과 논리를 홍콩에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예, 그 임치원 교수는 별도의 시간을 준비를 해서 모셔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그 개념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구의원 선거가 있었고 홍콩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선거제도 분위기 양국이 뭐 물론 시긴 합니다만 홍콩과 우리나라 그 총선 그리고 구의원 선거 네.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지방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예. 서로 분위기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부서가 또 정치부고 또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눈여겨봤거든요. 일단은 우리나라와 달리 홍콩에서의 선거는 그동안 이제 공산당 치하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제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한 표를 행사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그런 요구가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선거제도와 비교해서 흥미로운 점이 좀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거 날 투표 시간이 이제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인데요. 홍콩은 아침 7시 30분부터 해서 저녁 10시 30분까지 15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새벽에 한국에 들어온 것도 10시 30분에 선거가 끝나는 걸 죄송합니다. 투표가 끝나는 걸 보고 오느라고 이렇게 늦었는데 예.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젊은 층이나 노년층의 투표 참여율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의 자정까지만 투표의 자정까지만 이제 후보들이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데 홍콩에서는 후보자들이 투표일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홍콩에서는 후보자가 투표장에서 일정 거리 이상 벗어나지 말라라는 규정까지 있어서 예. 오히려 투표소에서 후보자를 만나서 거기서 토론이 벌어지고 그런 모습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상황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평온한 상황인데 홍콩의 여객기로 착륙을 했을 때 그리고 네. 이동을 할 때에 공항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의 교통 상황이라든지 네, 또 그 상업 지역의 어떤 그 상업에 뭐 문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까? 영향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공항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부터 설명드리면 홍콩에서 출국을 하려고 할 때는 공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공항에서부터 경찰이 막고서 이 사람이 실제로 표를 예매하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공항을 점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지를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전에 예매를 해서 그 예매한 그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경찰한테 보여주고 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공항에 가서 표를 사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이라면 공항에 출입을 못하는 그런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요. 예. 상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 일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나는 반일하겠다는 가게도 있고 그런데 홍콩에서도 네티즌들이 이 상점은 친중 상점이다, 이 상점은 민주 상점이다라는 것을 다 기록을 올려서 친중 상점에는 민주파가 가지 않고 민주파를 지지하는 상점에는 친중 인사들이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 얘기는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